어여님들 어이서 저는 아바요양TV 따라쌤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따라오고 계시나요? 시작이 반이고 시작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한방에 이해하기입니다. 요양보호사 표준교재를 바탕으로 이론과 실기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교재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격시험 준비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에서 케어를 제공할 때 매우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학습하는 동안 단순히 시험 합격을 위한 시험 공부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대상자를 현장에서 직접 케어할 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스스로 직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단디 알아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보호사가 실무에서 꼭 알아야 되는 기본 학습 내용을 가지고 표준 교재를 만들었고 우리나라 요양보호사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은 이 교재를 학습하고 익혀야 합니다.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표준 교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목차입니다. 목차를 통해 이 한 권의 책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전체 그림을 파악한 후 단원별로 학습이 진행되어야 가는 길이 더 잘 보일 것입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나이대가 많으신 어머님들이 지금 어디 뭐하고 있노 헷갈려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라쌤의 큰 흐름을 설명하는 이 강의에 꼭 집중하시고 열심히 따라오이소. 먼저 표준 교재를 살펴보면 목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는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요양보호 개론, 제2장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제3장 요양보호 강론으로 총 13개의 소단원이 포함됩니다. 나머지 제4장은 현장 실습 관련 내용과 실습 일지 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격시험 출제 범위는 3장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선 전체 목차의 순서를 살펴보면 제1장 요양보호 개론이 먼저 시작되고 그 안에 3개의 단원이 포함됩니다. 1.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2.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3. 인권과 직업윤리입니다. 제2장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도 3개의 단원이 포함됩니다. 1.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2.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3.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입니다. 제3장 요양보호 강론은 앞의 장보다는 단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중요한 내용도 많이 나오겠죠. 첫 번째 단원은 신체 활동 지원, 두 번째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세 번째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네 번째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 보고, 다섯 번째 치매 요양보호, 여섯 번째 임종 요양보호, 일곱 번째 응급상황 대처 단원으로 구분됩니다. 전체 목차 중에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고 중요한 단원을 체크해 보면 제1장 요양보호 개론에서 세 번째 인권과 직업윤리, 제2장 요양보호 기초지식에서는 범위가 넓어서 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제3장 요양보호 강론에서는 첫 번째 신체활동 지원 단원이 아주 중요하고 특히 이론과 실기 모두 골고루 출제되는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마지막 다섯 번째 단원인 치매 요양보호도 가장 많이 시험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통해 충분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전체 범위에서 각 단원별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니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요양보호 개론에서 첫 번째 단원은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입니다. 소 단원을 보면 노인과 노화 과정, 노년기의 특성, 가족관계의 변화와 노인 부양으로 구성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케어를 제공하는 대상자는 주로 누구일까요?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로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주된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질적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술이나 지식을 알기 전에 대상자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자의 이해도 중요한 내용이긴 것이죠. 노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다양한 면에서 변화로 인한 특성을 파악하고 사회적 측면에서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 또는 독거노인 세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홀로 거주하는 노인이 증가하는 사회에서 케어를 제공하거나 보살펴줄 가족이 옆에 없다면 노년의 질적인 삶을 영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초고령 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리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1장 개론에서 두 번째 단원은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인데 소 단원을 보면 광범위한 사회복지 중에 노인복지가 포함되어 있고 둘째, 노인복지 중에 하나의 가지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 업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고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노인복지 중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대상자와 그 가족의 질적인 삶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요양보호사의 명칭이 언급된 것이고 이후 보건의료 인력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주된 업무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 인지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돌보는 서비스로 크게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 지원 서비스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주로 취업하는 분야는 재가센터, 즉 앞에 언급된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곳입니다. 1대1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서비스 제공자도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을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재가장기요양기관, 즉 재가센터와 장기요양기관, 즉 요양시설인 요양원이 해당됩니다. 주로 요양보호사들이 취업하는 곳은 재가센터나 주야간 보호센터이고 요양원은 교대 근무가 가능한 경우에 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을 보면 재가센터는 1대1 제공이고 주야간 보호센터의 경우는 대상자 7명당 요양보호사 1명, 요양원은 대상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입니다. 이 두 곳은 적용되는 관련법 자체가 다릅니다. 요양원은 앞서 말했듯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준해서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이고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이므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에 준해서 운영되는 의료기관입니다. 요양병원이 급성기 병원과 다른 점은 만성질환이나 노인성질환, 호스피스 케어 등을 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법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곳은 요양원이지 요양병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은 요양병원의 돌봄 제공자들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더 유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제1장의 세 번째 단원은 인권과 직업윤리인데 이 단원은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도 답인도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노인의 인권과 학대 예방,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와 직업윤리, 건강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모든 직업에는 직업윤리가 존재하지만 아픈 대상자를 돌보는 보건의료 인력은 직업윤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대가 학대인 줄 모르고 한다면 아픈 노년의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인권이고 학대인지 정확히 인지해야 하고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직업윤리 강령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험 준비를 위한 암기가 아니라 앞으로 현장에서 대상자를 돌보는 전문가로서 숙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제2장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서는 신체의 주요 질환과 노화에 따른 특성, 건강증진 예방법이 언급되는데 단순히 시험 준비를 위해 외우지 마시고 요양보호사 공부를 마치고 앞으로 여러분의 살아가는 시간 동안 내 몸에 대해 충분히 알고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이 단원의 중요성을 수강 후에 많이 언급하는데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나 자신과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열심히 배워두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원은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입니다. 우리의 신체에 소화기계, 호흡기계, 심혈관계 등 각 시스템별 주요 질환들이 나오고 두 번째 단원은 아주 중요한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이 포함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기저질환이 해당이 되므로 충분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원은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이고 여기서는 영양, 운동, 수면, 약물 사용, 예방접종, 금연 등의 중요한 부분의 문제와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히 아프신 고령자들은 몇 끼 또는 며칠 식사를 못하시면 생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다양한 업무 중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식사 제공과 약물 투여 관리입니다. 제3장 요양보호 강론 파트인데 다른 단원에 비해 내용이 광범위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활동 지원으로 이 단원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기를 다양하게 접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시험에도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 내용이 아주 많이 기출되는 단원이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기본적인 요양보호 기술은 수행할 수 있어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에 집중해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순서를 보면 매우 중요한 식사 영양관리, 투약부터 언급이 되고 배설돕기, 개인위생, 특히 체위 변경과 이동돕기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수강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체위 변경 파트이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실기도 해보면서 이론을 익히시는 게 도움이 더 됩니다. 어디 가서 실기를 해볼 기회가 없으므로 요양보호사 교육 중에 꼭 실기도 적극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염질환 예방과 안전관리, 복지연구 사용에 대한 내용도 학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원은 일상생활지원과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인데,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는 가사지원, 즉 식사준비, 세탁, 청소와 환경관리를 포함하고,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외출동행, 병원동행, 개인 업무 대행 등이 해당이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이므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원은 의사소통과 정서지원인데, 이 단원도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즉 경청, 공감적 반응하기, 표정, 눈맞춤 등의 방법이 나오는데, 특히 아프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어르신들과의 언어적 의사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인 행동과 얼굴 표정 등에 항상 집중을 해야 합니다. 상황별 의사소통에서는 시각장애, 언어장애, 이해력장애, 진압력장애가 있는 경우 어떤 소통 방법을 활용하는지 언급이 됩니다. 세 번째, 여가활동 돕기에서는 여가 유형을 알아보고 대상자의 신체 기능과 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합니다. 의사소통 단원도 시험에 답인도 출제되는 내용이므로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대상자와 가족들과의 소통 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단원은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 보고인데요. 요양보호사로서 업무상 기록의 종류와 기록 목적, 업무 보고의 중요성 등을 학습합니다. 다섯 번째 단원은 치매 요양보호로 모든 목차 중에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치매 발병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실제 현장에서 치매 대상자를 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치매 질환에 대해 모르면 서비스 제공 시 난처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더욱 이론을 숙지하고 가셔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과 문제행동 대처 요령,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원은 임종 요양보호인데, 여기는 임종 전후의 증상과 요양보호사로서 제공해야 할 내용들이 언급됩니다. 일곱 번째 단원은 응급상황 대처입니다. 노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응급상황으로 질식, 골절, 화상, 경련, 출혈인 경우로 각각의 대처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숙지하여 보건의료 인력으로서 대상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빠른 골든타임 대처가 핵심입니다. 당장 오늘 밤 내 가족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심폐소생술의 기본 방법은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 기회에 응급 대처 방법을 확실히 배워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1장 요양보호 개론에서 제3장 요양보호 강론까지 교재 전체의 내용을 크게 둘러보았습니다. 조금은 감을 잡으셨나요? 이렇게 전체 가닥을 잡고 상세하게 각 단원별 학습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숲을 먼저 훑어보고 나무를 하나씩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오늘은 목차에 대한 개요를 안내해 드렸고 앞으로 따라샘은 어연님들의 시험과 실무를 위해 중요한 단원부터 요점 정리 강의를 올릴 계획입니다.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노력이 따라야 하듯이 어연님들과 저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더 열심히 도전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학습 내용을 통해 어연님들과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두나미스. 구독, 좋아요, 알림 꾹.